제가 그 순국선열 유족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그 세력을 잡은 분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많이 뒤집어 놓은 그런 걸 저는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여기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앞으로 우리 의견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순국선열 유족회 그러면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일본이 나라를 뺏어갔잖아요. 그 나라를 다시 찾아온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한 분들인데, 그 독립운동한 분들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제 한 그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직접 목숨을 이제 바친 분들, 이분들이 순국선열이고,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목숨을 유지해서 이제 자기 천수를 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순국선열을 이제 대표하는 단체는 순국선열 유족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지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광복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아마 광복회만 잘 알았지 순국선열 유족회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순국선열과 호국영예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열은 어떤 분이고 애국지사는 호국영예는 어떤 분인가 자세히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서훈을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건국훈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그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보국훈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건국훈장을 받은 분 중에 목숨을 바친 분들이 순국선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을 하면서 내가 이순신한테도 내가 인사를 했는가, 또 세종대왕한테도 인사를 했는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순국선열은 이제 크게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광의의 순국선열과 법적인 순국선열이 있습니다. 광의의 순국선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 이순신 높이 올라가서 당군왕건까지 포함되는 게 광의의 순국선열입니다. 그럼 법적인 순국선열은 누구냐? 법적인 순국선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순국선열과 순국선열을 대표하는 단체를 가장 크게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우리 비정상의 관행이 있었어요. 언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었느냐? 백성을 어떻게 하면 배를 안 골리겠느냐, 이거만 머리에 들어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백성을 배를 안 골려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뭐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 통치를 했으니까 이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배상을 받으려고 노력한 게 한일협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본한테 얼마를 달라고 그랬냐? 73억 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73억 불이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게 아마 일본을 한 3분의 1 가량은 팔아야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을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5억 불 정도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됐다 이거지. 왜 73억 불 받아야 되는데 왜 5억 불 받으려고 그러냐. 국민들이 왈칵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6.3 한일협정 반대 대운동이다. 그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은 벌써 정권을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그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한일 그 협상에서 돈을 받는 거는 순국선열의 핏값을 받는 거니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학생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권이 독립운동한 사람들한테 당근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순국선열은 모두 돌아가셔서 당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도는 임시정부나 광복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당근을 주게 됩니다. 그게 광복회입니다. 그 이갑성이라는 분이 33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초대 광복회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민정당의 발기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갑성 씨를 내세워서 그 정부가 당근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간 분들이 세력을 다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든 독립운동을 해서 법을 만드는 권한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순국선열은 완전히 아웃이 되고 살아도간 분들이 세력을 잡게 되고 그게 광복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광복회장이 그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광복절 행사는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명분으로라도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도 일어나고 그게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사회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간의 이제 비정상의 관행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겠지만은 또 제가 또 저쪽에 뭐 행사가 있어서 오늘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